지지 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삼합에 대해 살펴봤고, 삼합하면서 사실은 반합 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반합은 이렇게 그 세 개의 글자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생지하고 왕지하고 묘지라든지, 그리고 생지하고 묘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그 반합이라 한다. 당연히 반합은 그 세 개가 온전해야 형성이 되는 삼합에 비해서는 그 합력이 좀 약하지만, 근데 항상 대운이나 세운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합에 빠진 글자들을 충족시키는 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강력하게 이러한 그 합의 작용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반합 중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생지하고 묘지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합이기는 한데, 그렇죠? 합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인하고 술이 인호술 운동을 하니까 합이잖아요, 그렇죠? 합인데, 그러니까 표면의 모습은 목극토의 형상이 있어요. 목극토가 강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해미가 있으면 이렇게 토국수의 작용력이죠. 그럼 궁성 간에 아니면 그 십성 간에 일간되면 이제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형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러한 이 극이나 이런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운동성은 이게 화를 지향하고 이렇게 목을 지향한다는. 그러니까 팔자를 해석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어떤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가 이렇게 심플하거나 단순하거나 뭐가 딱딱 이런 쪽으로만 떨어지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팔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내가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이러한 그 다변성, 유연성 이런 걸 내가 학습을 해놓고 사유를 해놓으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이런 팔자들이 반응을 해서 현상적으로 그러한 이슈들, 그렇죠? 이벤트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들이 성공이냐 실패냐, 또 기쁨이냐, 또 뭐 아픔이냐, 이런 걸로 이제 뭐 기륭화복, 성패, 뭐 득실, 내가 이뤘느냐 얻었느냐 이런 게 이제 그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합이라고 하는 거는 근원적으로는 운동성을 공통적으로 기반을 한다. 그리고 반합인 경우에는 천간에 그 합의 글자들이, 이것도 이제 구분을 뭐 그냥 디테일하게 이론을 위한 이론으로 그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해미가 있는데 천간의 글자들이 갑도 뜨고 을도 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묘라고 보면 묘 중에는 갑목도 있고 을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합도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갑을 올렸을 때가 있고 을을 올렸을 때가 있겠지. 그럼 이 사람의 속성이나 성향들은 또 어떻게 나타나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이 생지하고 묘지의 속성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면 돼. 그대로 그 이해를 해주면 돼요. 일간에 따라 가지고 비식재관이 붙겠죠, 그렇죠? 그럼 그 비식재관인이 어떤 비식재관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목이 올라왔으면 그 근원처가 어디에서요? 해중의 간목이 올라간 거겠지. 해중의 간목이 올라가서 해묘미의 합국을 끌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을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여기보다는 해중에는 을목이 없으니까 해미루에서 안에 협자로 가져 끌어가려고 하는 묘의 속성을 지향하는 것은 있겠지만 근데 당연히 여기는 미중의 을목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의 을목은 목운동을 마치는 거니까 끝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생지의 근원을 하고 있으면 뭔가 시작하고 출발하고 뭐 기획하고 궁리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아니 농사로 지면 농사로 따지면 막 심으려고 하는 게 되겠고, 이 미중의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목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렇죠? 그 뭔가 이렇게 걷어들이고, 또 토중에 묻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뭔가 무덤에 묻혀 있는 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과거 거, 옛날 거, 그렇죠? 여기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 철진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저쨌든 이 해묘가 있는데 천간에 간목이 놓여 있거나 을목이 놓여 있으면, 그 합력의 성향이 지지의 합력의 성향이 강해진다. 그렇죠? 물론 생지하고 왕지, 생지하고 이렇게 왕지로 놓여 있어요.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천간에 끌어지는 인자들이 있어도 지지의 합력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합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결속력이잖아요. 결합력이고 결속력이니까 그 부분들이 지지의 현실에서도 그렇고 내가 천간에 드러나는 거는 표방하는 거, 표상하는 거, 상징하는 거, 추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인 거네. 관념적인 거, 정신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로도 강하고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것도 강하고, 그래서 지지의 합국의 글자가, 그러니까 특히 반합일 때는 천간에 그러한 드러나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연대하는 글자들, 연계되는 글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다. 삼합에 비해서는 당연히 합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합을 이룬 경우보다는 반합을 이룬 팔자들이 더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예를 들어서 반합을 이뤘다라고 하면 12년에 한 번씩은 꼭 삼합국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를테면 대운에서 만약에 그게 있다라고 하면 10년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 그런 에너지가 작동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두셔도 좋아요. 이렇게 반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합의 글자를, 나머지 한 글자를 연결하는 글자가 와서 그거는 사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형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세 개가 있어야 형이 완전한 형을 이루는데 두 개로만 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한 글자가 와서 사명을 완전체로 형성을 할 때, 그럴 때 주변에 변동 변화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형과 충이 빠진 글자들이 뭔가 채워졌을 때, 그럴 때들은 주변에 아니면 근래에 그 사람이 맞이했던 환경, 시간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주목할 만한 그러한 변동 상황을 겪기가 쉽다라는 거죠. 쉬워요. 그래서 이거 뭐 운만 가지고 얘기할 거는 아니죠. 그러면 영신 수니까 임진 계사 갑오 을미가 되겠죠. 이게 남자명인데 여기다 이렇게 해하고 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식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상관도 이렇게 강하고 이게 견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관을 하고 있는데 이 묘가 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응? 그러면 해묘미 하니까 그렇죠? 목국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학생도 봤고 이렇게 이 사람은 병호생이니까 나이가 좀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송사에서 대법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작년에 뭐 대법까지 가서 유사 사례로 다른 경우는 다 이렇게 파기환송되고 다 이랬는데 이 사람 것만 인용돼 가지고 이렇게 형을 살게 되는 한 3, 4년 걸쳐 가지고 그러니까 강하게 그러니까 대운도 물론 이제 신축 대운이고 그래 가지고 대운의 상황도 좋지는 않았는데 대운이 안 좋다라고 10년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대운 중에서도 어느 시기에, 어느 기간에 그런 형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묘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해묘미 삼합을. 그러면 일간이 강해지는 거고, 강해진 일간이 상관을, 그죠? 상관을 강하게 하고, 이 관들은 멀지만 상관 경관을 하고 있는데, 그죠? 대운도 신대운이고, 그래서 이 무리지은 관들하고 강해진 일간의 힘하고 상관하고가 부딪히는 형국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상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화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그 분기점들이 이렇게 반합에는 그냥 삼합보다 합력이 약하다, 뭐 이렇게 절반이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원국의 상황은 그렇게 놓여져 있는데 대운의 세운에서 완전체를 이룰 때 그 팔자한테는 건강적이든 주변에 이 사람이 사업적이든 하는 것들 그때까지 어떤 맞이하고 있는 상황 환경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천수에서는 성국 관투 일관성, 그러니까 성국 지지의 해묘미면 목국이잖아요. 목국의 관성은 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들이 뿌리가 약하거나 힘이 없을 때에는 원래는 금극목을 해야 되는데 역극이 된단 말이야. 그거를 이렇게 강한 목에 의해서 천간의 관성이 뒤집어진다라는 거지. 좌변 우변 공동록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 고서의 원리가 내용이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작용력이 크게 천간에 작용을 미칠 수 있는 게 월지 포함 월지도 이렇게 이제 그 반합국을 이루거나 격의 변화가 올 수가 있죠. 삼합이 되면 완전체가 되는 거고 지난 격할 때 공부했겠지만 그리고 이제 세운이나 대운에서 올 때도 이렇게 천간의 글자가 허투되어 있거나 무근하거나 미약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글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반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고 반합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합력이 반합 쪽에서도 강한 거죠. 반합이 연지하고 시지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연지가 예를 들어서 묘목인데 시지는 미토라든지 해수라든지 그렇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간이 경신금 일간이다. 경신금 일간이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해석의 다양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천간의 글자들 놓여 있는 모습도 있겠지만 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요거는 식상인 거고 이 사람은 정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해묘미 운동성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인생이 처음과 끝을 재성의 운동성이라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처음 시작에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의 중간의 그 과정을 월제 과정, 일제 과정을 살아가겠지만 그 전체적인 바운다리는 뭐라는 얘기예요? 재성의 환경이라는 얘기지. 이게 또 만약에 뭐 경신금일간한테 뭐 아니면 이렇게 갑을목일간한테 이렇게 신자가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수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수운동. 말년에 이런 운동성이 있거나 하면 그러면 이게 겉의 모습은 평관이고 칠살이고 관성의 모습이지만
이 운동성이 수운동성을 하기 때문에 수는 가불목일간한테는 인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전반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거나 자격을 취하거나 명예를 취하거나 어떤 이런 문서 관련하거나 이런 쪽에 놓여질 수 있는 그러한 성향, 경향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일지라든지 크게 보면 팔자를 나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연월일시 중에 일시에 있는 글자하고, 그러니까 나 있는 일시의 공간은 아니에요. 연월의 공간은 왜라는 거지. 크게 보면 그죠? 이렇게 보는데 이 밖에 있는 글자들,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이렇게 이렇게 기유년생의 간목일간이다. 기유년생의 간목일간이니까 내가 갑기합을 하고 있으니까 재성인 거고, 요거는 정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관하고 이렇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연의 재성하고 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는 직장,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 어쨌든 있는데 이거는 비교적 나하고 보면 팔자 다 내 거이지만 나하고 보면 먼저 있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글자들은 이렇게 있으려면 이렇게 뭔가 진이나 여기에 사유축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갑이 하나 있든지 해서 어쨌든 물론 여기는 갑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갑진이다. 그러니까 갑 신자진 인호술이 되겠죠. 돼도 이렇게 갑기로 합을 하고 있으니까 난 정신적으로 내가 이 기토를 내가 추구를 하는 거예요. 합이 먼저 가니까. 그런데 실제 상황도 진이 되면 끌려오니까. 이건 육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끌려오니까 어때요? 이 경우는 나하고 인연이 있는, 오래 갈 수 있는, 또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는 거예요? 관이 되는 거지. 이걸 이성으로 보면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그러한 그 한때의 어떤 뭐 이성 경험이나 이런 사귐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비교적 나하고 합이 맞으니까 오래 머물러 내 글자 안에, 내 가정 내에, 내 내부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인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내가 갑오로 돼 있다든지, 또 아니면 그죠? 신자진, 인호술, 술로 돼 있다든지, 이러면 연결은 되지만, 천간으로는 연결되지만, 지지로는, 이건 오유극이 되니까, 이거 상관, 경관이잖아요. 그죠? 경관이고, 술은 유술하고, 육해, 천이 되니까. 그죠? 천이 되니까, 천간으로는 끌림이 오는데, 실제 상황으로는 어긋나는 거지. 갈등 구조인 거지. 그죠? 내가 맞는 직장이라고 해서 어플라이를 해서 들어갔는데, 실제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조금, 현상으로는 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오래 가기가 좀 어렵거나, 이런 글자를 반응시키는, 작동시키는 어떤 운들이 오면, 이렇게, 변화가 생기거나, 이렇게 보는 것. 즉, 삼합의 연대감, 반합도, 그러한 합의 끌림에 의해서 궁성간의, 궁이간의, 그러한 그 연관작용, 연결작용을 이렇게 브릿지식으로 이렇게 놓는 그러한 그 작용력을 읽어나가는 하나의 매개의 인자가 되는 것이 합이에요. 반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합도 이러한 생지반합, 묘지반합 이거 다 설명드렸어요. 공국이라고 이건 뭐 표현을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닌데 이거 그냥 생지하고 이렇게 묘지니까 뭐 이렇게 이건 안에 낀다 해가지고 공합이라고도 얘기해요. 공합이라고도 얘기하고 상당히 그 합 중에서는 약한 합이라고 보고 이게 삼명통해하고 그 대만의 학원충 선생 같은 경우는 이런 생지하고 이 묘지의 이런 합을 정란사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시지에 이런 합들이 있으면 약간 좀 그 배우자 인연의 어떤 그 중년 이후에 이거 형도 아니고 충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냥 뭐 단지 이렇게 생극일 뿐인데 이 부분도 하나의 그런 우물가에 기울어진 난간의 어떤 충이라고도 별도로 봤어요. 별도로 봤고 그 흔적은 인자는 이렇게 그 삼명통에도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있어서 요즘에 와서는 이거를 그냥 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렇죠? 그대로 생극도 작용을 하고 공통적으로 합의 기운도 에너지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비교적 생이고 이것도 이렇게 생이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극이 되는 거죠. 극이 그렇죠? 극이 생극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방합은 뭔가 사회적인 합이고 유대가 이렇게 넓고 그렇죠? 대신에 긴밀도는 좀 떨어지고 또 어떤 목적 지향의 그러한 합이고 비즈니스 합이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방합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이것도 생황묘예요. 생황묘인데 단지 방합은 타겟이 시공이 비교적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인묘진이죠, 그렇죠? 목으로 따지면 인묘진을 방합이라 한다. 목의 방합, 그렇죠? 이건 뭐 공부하기 쉽죠. 화는 사오미가 되고 그리고 금은 신유 술이 되고 그렇죠? 수는 해자축이 되고 그렇죠? 해자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목의 방합, 화의 방합, 금의 방합, 수의 방합. 자, 어쨌든 이렇게 인묘진이 있다. 목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흔히 방합이라고도 하고 방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명확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해묘미도 목인데 해묘미는 이렇게 세계절에 이렇게 걸쳐 있어가지고 범위가 넓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장성이 있다고. 근데 이 방합은 뚜렷하죠. 명확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동방이라고 동쪽, 다 동쪽이죠. 인묘진이 동쪽인 거고, 봄인 거고, 목의 운동성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인은 인신사이니까 생지가 되는 거고, 자오묘이니까 왕지가 되는 거고, 진술충미니까 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계절에서 범위를 축약하고 좁혀가지고 목운동성의 생황묘 운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거는 크게 삼합은 목운동성이 세 계절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때요? 힘이 그 비교적 삼합보다는 어때요? 목적성이나 응집력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한 거지. 아니 로케이션도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놓여져 있는 곳이. 뭐 예를 해묘미 같으면 동북방, 동방, 뭐 미는 서남방 이렇게 걸쳐 있는데 이거는 비교적 동방에 딱 방소나 방위나 이런 지향점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해묘미도 그 삼합과 마찬가지로 세력이 있어요. 세력의 합이기 때문에 목이 인이나 묘로 놓여 있는 것보다는 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 세력이 강하다예요. 강한데 그 합의 목이라고 하는 목이 지향하는 합의 힘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방합의 힘이 가장 강한 거지. 그러니까 합의 기간이나 범위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삼합이 강한 거고 대신에 끊어지고 흐트러지고 깨지기가 쉬운 거고. 근데 방합은 연대감이나 결속력이 어때요? 강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가족의 합, 지역의 합, 종친의 합, 육친의 합, 또 형제의 합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거 따질 때 단 대신에
삼합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면 삼합은 해수가 목으로, 또 미토도 예를 들어서 해묘미 삼합이 되면 토가 목으로 이렇게 각자의 고유한 오행의 속성이 훼손된단 말이에요.